자, 일단 정답 먼저 부를게요 한번.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할게요. 자, 1번 1번에 5 2번에 5 3번에 4 4번에 5 5번에 4 6번에 1 7번에 3 8번에 4 9번에 3 10번에 3 11번에 5 12번에 3 13번에 1 14번에 5 15번에 1 그 다음 주관식 1번 미망인 주관식 2번 바늘 그 다음 주관식 3번 표현상의 특징 내관체를 사용했다 아니면 뭐 바늘과 대화 형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요거 둘 중에 하나 쓰면 정답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 섬세한 감정을 잘 드러내는 문체를 사용했다 요거까지도 정답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그 세 개 중에 하나 정도 쓰시면 돼요 뭐야? 그 다음 4번 안타까움이라고 할 때 이면적 주제를 표면적 주제를 한탄이라고 하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바늘의 부러짐에 대한 한탄은이지만 일찍 남편의 안타까움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런 얘기지. 답이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남편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바늘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일찍 안 죽었으면 이렇게까지 바늘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집중할 대상이 죽었기 때문에 다음 대상에 집중을 했는데 그게 바늘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남편이 죽게 된 다음에 바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써도 정답이에요. 근데 같은 맥락이긴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바늘을 왜 이렇게 좋아했는가 이거 생각해보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혼자 사니까. 이거밖에 없잖아요. 남편이 일찍 죽었으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맨 앞에다가 자기 틀린 개수만 써보세요. 7번 맞았어. 예, 이렇게 써도 그 어디서 모순 일어나? 모르겠어. 아니야, 이거 컸어. 과도하게 표현한다. 너무 슬퍼했나? 너무 슬퍼했나? 아, 모순 있잖아. 산살이 부서진 이름이요. 산산이 뭐? 산살이 부서진 이름. 이거 안 돼? 잠깐만. 이거 안 돼요. 아닌가? 미안. 그건 줄 알고 이잖아. 아니, 그건 줄 알고. 네, 맞아요. 문제 되기를. 얻어걸렸어. 아니, 봐봐. 요즘에서 서술형을 쓰거든. 시험 맞어. 7번? 7번. 7번에. 이걸 쓰는 사람. 근데 시험 못 봤어. 이렇게 틀렸어. 이렇게 써도 돼. 7번 4번 했네. 남편이 일찍 죽어서 아까 그렇게 뭐 해석문이지? 이거 민감하게 바보야. 근데 애초에 남이 써놓은 글 이딴 식으로 불쌍하게 갖다 놓는 게 찢어져. 이거 좀 자세가 안 돼서. 4번이랑 5번이랑 했는데 3번이어서 3번, 4번 공략해놨거든. 근데 3번이 너무 안 해가지고 지금 무슨을 왜? 예준아 뭘 해야 어디에서 무슨 어디 의미를 맞아? 난 4번이 맞아. 아니 나니까. 나 4번 했어. 제일 나도 좋아하는 거. 근데 뒤에 마지막에 나도 그거 깎였을까? 그거 완전 시키거든요. 어른이라고 저거보다도 계속 이따 먹고 네? 뭘 먹어? 왜요? 내가 중에 차만 더 마시면 옆에 틀린 거 보고 이거 까먹을 수 있겠지. 아니 이게 점점 먹을수록 아니 오늘 말했다 이거. 신나 간단하게 아니 커피에서 아니 4번에 구체적인 떨어진 적이 없나? 여기 진짜 어떻게 들리겠어? 아, 나 소리 듣는 거는
제가 다 왔어. 확률로 봐도 정답게 나오면 의미 나 있죠. 중국지랑 비교 안 나? 나 이게 예술. 나랑 문제거든요. 아니 근데 문제 내가 삼지 못하는 남편이 아니 그 진짜 그 남편이 바꿔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선생님 근데 질문 중요했어. 솔직히 뭐 한자만 틀려도 된다고. 선생 다 왔어. 그건 그래서 진짜야. 진짜 나왔어. 10만 하지 뭐. 진짜 나왔어. 정확히 했는데. 틀렸잖아. 왜 빨간색으로 마이크 트 있어? 무슨이 말이 그런 거지. 형,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앞집한테 지금 갔다 그래 뭐 한자성어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왜 알파 문제 나왔어? 그럴 수 없는 문제도 있긴 하죠. 왔어. 자 1번 설명할게요. 다 짧게줄게. 그럼 이거 안 자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게 수필이라면 객관적일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아까 문제에도 여성의 그런 섬세한 감정을 잘 드러냈다 이렇게 나오면 문제 안에서 다른 걸 정리해 보면 주관적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제사의 이 바늘에 대한 애통함에 대한 게 나온다는데 애통함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개인적인 정서를 얘기한 거니까 완벽하게 주관적이죠. 그 다음 2번에 유씨 부인에 대해서 추측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건데 5번에 유씨 부인의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사회 문제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했죠.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바늘 보여서 흑 이게 끝이에요. 뭐 그 이상 없잖아요. 여기서 이게 무슨 현실을 가졌는지 그리고 내가 혼자 남아서 젠장 빌어먹을 사회가 됐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남편이 죽은 것도 그냥 죽었다고 한 거지 사회가 안 좋으니까 남편이 일찍 죽었어 뭐 이런 얘기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편 죽고 이렇게 슬프면 재혼 빨리 하시던지 뭐 이러고 있어 궁상맞게. 하지만 그런 거를 가지고도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시대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 다음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건데 어여쁘다는 불쌍하다 뜻이죠. 뜻이 안 맞죠 그래서. 준혁아 네. 어여쁘다 의미 변화 양상 얘기해봐. 이거 뭐 안타깝다. 아니 문법적으로 의미 변화 양상을 얘기하라고 왜 이래. 그게 뭐? 올 때 했잖아 중세국어 의미 변화 의미 축소 확대 이동 그거 네. 얘기하는 거잖아. 그 의미 이동. 의미 이동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돼? 구교. 아 참네 그 내용은 쉽잖아. 우리 중에 엄매할 사람 있어? 네? 한 명? 예상대로 한 명? 왜 이렇게 많어? 나는 이 중에 많아봤자 2명을 생각했는데 3명이나 되네. 아니 왠지 니네는 거의 활약할 것 같더라고. 사족이지. 나 원래가 아니야 반은 아니야. 준혁이는 엄매하지 마. 저 화장표 하자. 영어 2개예요. 어? 영어 2개. 뭐라고? 나도 영어 듣겠는데. 영어 2개라고? 그게 여기서 왜 나와? 그게 지금 이 얘기가 문화가 아니야. 뭐 동문서답하고 있어. 웬만하면 화작하라고. 너 엄매까지 하면 할 게 너무 많아서 국어 그냥 포기할 것 같아. 수학 아무것도 안 수학을 포기하려면 국어 영어 탐구를 압도적으로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포기 안 하는 게 낫죠 그럴 거면. 아니 하는 게 낫던데요. 아니 포기하는 게 더 나아요. 아니 하니까 다른 게 점수가 올라서 근데 수학은 계속 내려갔잖아. 그거 아쉬운 거죠. 선택과 집중? 이제 2주만 더 하면 수학 모를 수 있어. 예? 이거만 더 보여주세요. 나 내년에 수업 뭐지? 없어. 그래 내년에 수학 없어. 아 근데 요새 진짜 그러긴 하더라고. 올해 고3인데 물어보니까 수학 수업을 애들이 안 듣는 애가 있더라고. 빼갖고. 또 자기는 내신 때 그 시간에 그냥 문대 집에는 안 보내주고. 그게 나이 없는데. 뭐 그런 거 있대. 네. 국어도 막 3개씩 본 애도 있더라고. 되게 그러니까 신화국어 이런 거 신청해갖고 시험을 3개를 보고 뭐 그런 애도 있어. 맞아. 엄매 화장 둘다 보는 애들 있잖아. 3학년도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저희 반이 없어요. 무슨 말 했더니 수학만 없어졌지 않아? 가방은 갖고 다니고 사물함에 집 놓고 계속 이동 다닌다 이거지. 이동 수업 다니니까 내가 그래서 바구니 같은 거 갖고 다니라고 에코백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뭐 요새 이제 이동 수업 하니까 그게 더 많아져갖고 단기반이란 개념 자체가 많이 사라져요. 대학 가도 그래요. 대학 가면 아예 자기 교실이 없어요. 그렇죠. 교실이 없죠. 그러니까 가방 놓고 대기할 데가 없어갖고 저도 맨날 도서관 일찍 갔어요.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가방 들어 다니는 데 지금 왜 이렇게 다들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가방 놓고 이제 머리가 날아요. 네? 머리가 날아요. 아 머리가 난다고? 아니 머리카락이 남아있군요. 아 엄마가 계속 그래. 왜 이렇게 머리가 비었냐고 나이도 어린 게. 아니 내가 어리다 아니 뭐 엄마보다 어리긴 한데 그 아버지가 왜 그냥 그래. 너는 너희 나이도 어린 게 이렇게 흰머리가 있냐? 와 이런 진짜 안타까운 거죠. 안타깝네. 이게 도대체 안 좋은 유전자에서 타고난 건가? 심지어 우리 집에서 나만 생명이야. 아무도 생명이 아닌데. 심지어 우리 딸도 멀쩡한데 나만 생명이야. 그래갖고 실제로 초등학교 때 검사 그거 뭐 색깔 보는 거 검사하면 거기 써 있어요. 정독 생명 뭐 이런 식으로. 우와. 그러면 진짜 구별 못해요? 신호등 정도에서 딱딱딱은 구분해요. 그래서 면허는 딸 수 있는데 특수적으로 그 색깔 구분을 해야 되는 데는 못 가요. 그럼 기본적으로. 칠판 갈색으로 보여요? 아니 저는 칠판은 흑색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애들은 야 이거 검은색이잖아 블랙보드니까 그랬더니 다 이상했었더라고. 어디가 흑색이냐고. 딱 봐도 검은색인데 내가 검은색이라면 검은색인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우길 거 우겨야지. 검정색으로 보인다. 나는 검정색 보이는데 우와. 남들은 아닌가 봐. 너무 초록색인데? 빨간색이랑. 빨간색이 왜 나와? 이거 그나마 빨간색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따로 있는 거는 구분하는데 그 색깔 검사표를 보면 거기는 숫자가 안 보여줘요. 특정적인 몇 개가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게 있는데 그래서 완전 생명이 아니라 뭐 정록 생명이라서 적색 몇 개 섞이면 이제 안 보여요. 같은 색깔 인식하는데. 근데 면허를 딴 수는 있어요. 면허는 어차피 따로니까. 우리 탈모 유전자. 야, 면허도 못 따면 회사 내면 어떻게 해? 힘들어. 어머니랑 탈모 유전자면 탈모가 자, 그 다음 4번의 정답이 왜 5번이 안 되냐면 애통한 심정은 분명히 중간중간 잘 드러나죠. 맞아요. 그리고 자해경험도 맞지만 분명히 이 사람이 바늘을 얻는 과정을 들어가는 부분은 과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글이 안 되죠. 이야기가. 그러려면은 지금 바늘이 있고 슬픔 자체를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만 얘기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러면 바늘을 얻은 과거의 이야기를 중간에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걸 맨 처음에 집어넣고 이야기를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애통한 심정을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애통함은 맞지만. 그 다음 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5번에 4번에 바늘을 얻기 전에 적적했던 일상생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 자체가 여기서 보게 되면 바늘을 얻기 전의 생활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늘을 얻은 다음에 뭐 또는 바늘과 일상 이런 거 위주로만 얘기하는 거죠. 물론 바늘 얻기 전에도 혹시나 남편이 죽은 상태면 적적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는 있지만 그건 우리의 추측일 뿐이지 내용 안에서 확인이 안 되죠. 그리고 그걸 얘기하는 글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추정 정도만 가는 거지 내용 안에 안 집어넣었죠. 그 다음 6번 신정아 초혼이 무슨 뜻이야? 초혼 설마 처음 하는 결혼이야 이딴 얘기하는 거 아니겠지? 내용이 딱 봐도 그런 거 아닌데 그죠? 네. 초혼은 겨울방학 때 원장님이 멋지게 직관하실 겁니다. 그때 잘 들으시고 왜냐면 교재에 집어 넣을 거예요. 초혼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고3 거 작업하고 있다니까요. 시키면 해야죠. 슬프네요. 고3 지금 겨울방학 교재 어제 거의 끝냈거든요. 표지가 자꾸 앞에 이강학원을 집어넣으면 자꾸 이게 뭐가 자꾸 안 맞는지 자꾸 폰트가 깨져갖고 지금 그거만 못하고 다 했는데 680쪽 정도 나왔어 지금. 2월달까지 쓸거든. 하나에 제방하는 거. 하나에 그렇게 두껍게 어떻게 해요? 600쪽짜리를.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460쪽 나왔고요. 해설지까지 다 포함하니까. 그 다음에 겨울방, 그러니까 순특강 나오기 전에 쓸 교재가 260쪽 나왔는데 이거 2월달까지 다 끝낼 겁니다. 아 근데 겨울방학 때 어차피 별로 할 게 없고 니네 뭐 수학도 포기한 애도 있고 이러니까 본인들 얘기대로 보면 금방 해요. 금방. 괜히 이게 두껍기를 보니까 확 그런데 2달 정도 쓸 거라면 뭐 두꺼워도 금방 끝내죠. 한 주에 모의고사 3개 정도는 겨울방학 때 할 수 있잖아요. 한 주에 하루에 3개 아닙니다. 하루에 3개는 안 시켜요. 우리 그렇게 사악하게.
그러면 이틀에 하나 정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숙제라고 해봤자 150문제밖에 안 돼요. 아니 그러면 하루에 2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만 투자하면 되니까 6시간 더 끝내죠. 원래 모의사 하나 푸는데 80분이니까 하루에 1시간씩이라고 푼다고 천천히 풀면 하루에 1시간씩만 투자하면 되죠.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 정도. 수학 한 4등급만 떠주는 아니 용수가 뭐야? 작년에는 그때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뭐였냐면 2월달에 정기평가를 한번 봤거든요. 3학년 애들. 근데 성적이 완전히 개박서 나왔고 문제 되게 어렵게 냈어요. 그냥 맘먹고 어렵게 낸 건 아닌데 한번 얘네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도 모르니까 원장님 같은 경우도 3학년 올라오면서 애들 처음 받아보니까 일반 애들이 어느 정도까지 학교를 가줄 수 있을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문제 조금 어렵게 봤는데 이반 애들 성적이 너무 쳐졌거든요. 이반 애들 한 소리 듣고 일반 애들은 내가 이런 성적을 처음 받아봤어요. 이런 얘기 몇 번 듣고 애들 나름 분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니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6월달 정기평가는 분명히 학원평가 전체에 한 50점대 나오게끔 맞출 겁니다. 작년에 90점대 2명 나왔나? 120명 중에? 그 정도 나왔어요. 근데 80점대도 많이 나왔어. 80점대는. 근데 100점을 안 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시간 안에 푼 애들은 거의 없었어요. 실제로. 왜냐면 1등급 컷 자체가 그게 한 82점 정도밖에 안 나온 거 봐서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당연히 학원 평균이 우리가 다 상위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된 데서 50몇 점 정도 나왔던 거죠. 근데 이것만 잘하면 돼요. 모의고사는 풀 거 안 풀 거를 구분해서 버릴 거는 시간 안에는 다 풀지 말고 버릴 건 확실하게 버려줘야 돼. 모의고사 풀 때는. 내가 1등급이 아니라면. 4등급인데 뭐 문제를 내가 다 풀 거야. 시간 안에. 무리예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하니까 그런 선을 더 안 나오죠. 근데 28점만 30점은 솔직히 장난친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좀 심하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30점까지는 그렇었는데 28점은 좀 이상하더라고. 이건 정상적인 시험을 본 건가? 28점 나왔대요. 불러서 물었더니 자기는 정말 정상대로 봤다고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할 말도 없고 진짜 열심히 봤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저도 억울해요. 할 말도 없고 엄마한테 성적 보내는데 또 너무 민망하고 이거 엄마 하나 갖고 전화하는 거 아니야? 한 3명이가 있었어요. 올해 애들 중에. 내년에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최소한 30점 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 초는 혼을 부른다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 누군가 죽었죠? 네. 누구가 죽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나, 둘, 셋, 넷 다 7번째 나오니까 이거는 임하고의 사별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의인화가 아니에요. 전체에서는 대상은 왜? 사람일 거니까. 하지만 준혁아 여기서 의인화 찾아봐. 의인법 있어. 하나 찾아봐. 뭘까요? 사슴의물에 슬 피운다. 이거 의인법 되죠? 그래서 정답 1번 나온 거예요. 의인법이면서 뭐도 돼? 사슴 자체가 슬 피운다라고 얘기했는데 본인도 그렇게 울고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는 뭐도 있어? 감정이입 자체가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앞에서도 직접적으로 슬 피니까 자기 감정 주관을 노출했죠. 그러니까 정답 1번밖에 나올 게 없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7번에 비판 내용은 적절한 건데 그 3번에 볼 때 전개상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모순은 뭐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냐면 이 글 속에 상황에 대한 모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 보면 바느질까지 하면서 뭐 애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이래서 자기 되게 힘들게 산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상황적으로 볼 때는 가난하다는 얘기인데 하나 모순을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비복을 거느리고 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가난한데 모순들을 어떻게 그래요? 무슨 돈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 이거 내용이. 어우 나 하루 먹을 양식도 없어. 아줌마 커피 좀 타와요. 이거하고 뭐가 달라? 아니 밥 먹을 돈도 없는데 지가 가정부가 왜 있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집 아줌마는 커피 기계 이런. 네. 자 4번을 보면 주관요점수가 너무 강하게 반영돼 있어 글의 객관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수필은 원래 객관성과 구체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비판할 필요가 없죠. 수필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잘 생각하면. 왜냐면 수필 자체가 주관적 자체라는 글을 갖고 있고 또는 비문학 같은 설명문은 객관적인 건데 설명문이 너무 객관적이라고 누가 그걸 비판해. 그러면 시에서 왜 운을 이렇게 많이 줬어? 이걸 누가 비판하겠냐고. 그 다음 소설에서 갈등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는 비판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비판할 거리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수필한 내용 자체는 원래 강한 주관 자체나 경험과 주관성 자체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왜 이렇게 개성 있게 글을 썼어? 이건 비판 내용이 아니라 칭찬해야 되는 내용이죠. 이런 거죠. 그래서 4번은 반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죠. 그 다음 8번은 제가 저번에 이름만 얘기했잖아요. 그 문제를 볼 때 규정치료제문기는 규중에 있는 여자가 쓰는 7가지의 사물들을 얘기하는 거를 친구라고 얘기한 거고 쟁농기라는 거는 서로 잘났다고 뽐내고 뭐 그런 거예요. 여기 내용도 조금 풀이하는 거죠. 태우각시 가는 어리 구북거리며 날랜 어리 부리며 이르되 니네 두 친구의 말이 불가하다 쓸데없다. 전주 열근이나 깨누에 구슬할 것이니 대단 능송능대하다 나 아니면 자기를 어찌하겠는가. 그럼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 해놈이 비놈이 저른솔 기넛 이름이 나의 날새고 빠름이 아니면 잘게 뜨며 굵게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첫 부인이 자하고 배고 교두가씨가 배워낸다고 하나 자하고 즉 재고 배워낸다고 하나 내 공이 아니면 니네가 무슨 공이 있어? 쉽게 가면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런 거니까 이 글에 교훈이 있어요. 뭐? 서로 잘난 척하는 세상이라는 비판이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왜 정답이 4번이냐면 그 이전에 답성 문제나 그런 데 봤지만 조친문은 제3이기 때문에 교훈과는 상관없어요. 수필이긴 하지만 교훈적 특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왜냐면 반을 죽었는데 슬퍼한다. 이게 무슨 교훈이 있어? 아무 교훈도 없잖아요. 그다음 9번에 적절하지 않은 건데 제3문이라는 거는 뭐 하는 거야?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뭘 전하는 글이 아니잖아요. 편집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모시라는 것 자체는 자기를 그냥 숨기는 거고 자기를 얘기한 거니까 누군가에게 전한다는 얘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익명성을 가질 때 자기에 대한 익명성이지 독자나 이 글을 읽을 누군가에 대한 익명성을 얘기하는 게 안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단어시험 문제 보면 정답이 선명하게 나올 게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단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뺏어나와요. 기출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한 문제는 제가 그냥 제조해 놓은 거고 문제에서 실제로 11번 같은 문제는 나올 일이 크게 없다는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하지만 9번 형태로 문제를 바꿔 나올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10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번밖에 정답이 없어요. 정답계 의의나 들어가죠. 정확하게. 하지만 나머지는 안 되죠. 나머지를 준영이가 얘기해보세요. 1번 표현법 직유법 2번 자 2번은 따로 표현법 없습니다. 자 4번 없잖아. 여기서 무슨 표현법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없어요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치? 4번이 있어요. 예. 네.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잠시만요. 역설 예? 아니지. 호수는 A 한 폭이 화려한 꽃밭이 되었다. B 은유법 5번도 따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11번은 뭐 할 것도 없는데 어쨌든 5번에서 얘기하는 의형은 형태, 모습 이거니까 한자가 안 맞아 서로. 그죠? 물론 의형제에서도 의리를 맺은 형제는 될 수 있겠지만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전혀. 그 다음 12번에 볼 때 가에서 얘기하는 그 회포는 자기 마음의 생각을 얘기한 거고 바늘이 그렇게 죽은 다음에 뭐 죽었다 표현이 그렇죠. 어쨌든 부러진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쓴 거니까 답이 3번밖에 나올 게 없죠. 그 다음 13번에 A에서 얘기하는 그 문제가 편작이 나올 텐데 편작이란 존재는 여기서 그냥 의사를 얘기한 것 뿐이죠. 근데 나머지는 다 바늘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정답 1번밖에 나올 게 없죠. 얘만 유일하게 바늘이 아니라 바늘을 혹시나 고쳐줄 수 있는 누군가를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니까요.
진짜 편작이 와도 어차피 바늘은 못 고쳐요. 그 사람은 바늘을 고친 사람이 아니라 의술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 14번은 뭐 틀려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 문제 이렇게는 안 나올 건데 이건 뭐 소원수고 원망할 사람이 없다 그냥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는 이 글도 봐도 원망할 사람이 없죠. 바늘 부러뜨린 건 자기 자신이니까. 15번에 유사한 정서라고 하는데 이거 1번에 보면 백골 묻혀있다 어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건 맞춰야죠. 그 다음 16번에 그 1번에 볼 때 미망이는 그거잖아요. 남편이 일찍 죽은 여자를 미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준영아 그러면 남편이 일찍 죽고 재혼한 사람은 뭐라 그래? 모르겠어. 그냥 여자라고 하겠지 뭐. 저 혼자 이거 이상하잖아. 그냥 여자지 뭐 결혼한 여자 뭐 이런 의미 아니야. 이게 그 느낌이 슬프구나. 그지? 남편이 죽었는데 혼자 재혼하니까 얼마나 슬프겠어. 이런 걸까요? 그 다음 이번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거.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고 3번 4번 다 얘기했죠. 아까 그 보면 분명히 둘이 대화하는 것처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글이라고 했잖아요. 내관체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미 여성이란 거죠. 그러니까 내관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을 잘 표현하거나 표현법 같은 걸 좀 잘 이용하거나 그런 걸 통상적으로 내관체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관체라고 해서 딱 반드시 뭘 집어넣는다 이런 건 없어요. 원래 그 문체를 보면 이런 거 들어봤나요? 준영 들어봤어? 우유체, 뭐 건조체, 강건체 뭐 이런 것도 들어봤어? 아니요. 지금 들어봤잖아. 아, 네. 그럼 됐지. 강건체 뭐 강하게, 우유체 부드럽게, 건조체 뭐 좀 딱딱하게. 근데 그게 딱 어떤 문장을 꼭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단어나. 그죠? 그러니까 뭐 남성체, 여성체 이런 거는 문학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는 여성의 목소리가 더 강하고 남자가 더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부인이 뭐 집에 남편한테 아이 묻다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편이 예, 아유 알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문학에서만 좀 뭐 강하게 하면 남성체, 좀 부드러우면 여성체 이렇게 그냥 설정을 해놓은 것 뿐이죠. 여자가 더 무섭죠. 4번도 안 할 거예요. 4번도 딱히 얘기할 게 없는 게 뭐 실제로 남편이 일찍 안 죽었으면 바늘에게 의지는 안 했을 거니까 그 근거는 남편의 일찍 죽음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그대의 문제 들어볼게요. 태연이는 가자. 시험 보러. 그럼 뭐 어디 가겠어? 우리 시험 보러 가자. 챙겨요? 무슨 책이야? 교재? 아니 내신교대. 그 내신교대 필요세요. 네. 3페이지 빼고 숙제 다 끝내신 거예요? 네? 3페이지 빼고 숙제 다. 다 했나요? 네. 어우, 상이 잘 나갔네. 나갔던 거야? 원래 내가 고자질한 거? 아니요. 선생님한테? 어제 그것만 한 4시간 했어요. 이렇게 뭐라니까 네가 많아 보이는 거 아니야. 한 이틀만 안 하니까 또 네가 내용을 안 했을 텐데 하루 만에 하면 욕 나오는 게 자, 시조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해주세요. 32쪽부터 시조 내편에서 우린 이게 뒤에 35쪽에 10번 같은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이게 아닌데 11번 같은 문제는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는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그리고 이 4개는 무조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래야지 형식에 대한 특징들이 나오기 때문에 형시조하고 사서시조하고 연결시켜서 다른 문제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뭐 33쪽에 3번 문제나 36쪽에 13번 문제나 이래서 종합적으로 나오는 문제 위주로 나오지 아마 따로따로 그냥 각각을 묻는 문제들은 많아봤자 한 문제 정도지 않을까 예상은 그렇게 합니다. 준혁아 하나만 질문. 음성선영어가 뭐야? 이성어 의태어. 그렇지. 그럼 의성어하고 의태어 차이점 얘기해봐. 이성어는 그 소리를 글로 나타내는 거고 의태어는 상태를. 상태? 상태? 어떤 상태? 아픈 상태? 기쁜 상태? 슬픈 상태? 그 행동.
내 행동. 그런 것들. 오케이? 그러면 의태어만 나와도 아니면 의성어만 나와도 음성상징어라고 나와 선지에 나오면 맞아? 하나만 나와도 네. 맞아요. 어차피 음성상징어가 좀 더 큰 개념이고 뒤에 아우른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만 나와도 상관없어요. 둘 중에. 그러면 음성상징어를 쓴 이유는 뭐야?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그 강조하거나 운율 주기 위한 거죠. 네. 그렇죠? 주제하고의 관련성은 통상적으로 떨어져요. 5번 있어서 그냥 물어본 거야. 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33쪽이야. 전체 없으면 그냥 아우를 쓰는 문제들만 볼게요. 자, 3, 4쪽에 3번 문제를 봐보세요. 3번에 보면 다르게 이해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1번은 안 되는 이유가 라 때문에 그렇죠. 라에서는 정형성이 일부가 파괴되는 거니까 자리란 말 쓰려면 가하고 나하고 다만 갖고만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형시조와 사실 차이를 보이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볼 때 가하고 다에는 지향하는 가치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고 하는데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두 개의 지향 가치는 다릅니다. 하지만 각자 가치가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에서는 지도절개에 대한 자기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거고 다에서는 자연에 살겠다고 하는 자신의 다짐이 잘 드러났으니까 각자 지향 가치가 다르지만 나타나는 게 같는 거죠.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넘어가 보세요. 8번 문제를 보면 적절한 건데 나에서 얘기하는 백구는 내가 그냥 말을 물어보는 존재일 뿐, 그 다음 얘와 함께 가서 놀고 싶은 존재일 뿐 긍정적이잖아요. 부정적이거나 비판이 아니죠. 근데 이제는 한탄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일단 화자가 비판한 대상이지만 하나 기억하겠죠. 화자는 이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시를 썼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틀린 얘기죠. 왜냐면 진짜 비판하고 싶은 대상은 수양대군이니까요. 그래서 실제 34번의 그 가를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왼쪽에 가의 지문을 잠깐 보세요. 백의숙제에 관한 것은 우리 문학에 자주 이용되었다. 백의숙제는 중국 주나라 초기의 건설적인 형제 현인으로 본래 은나라 보주국의 왕자였는데 이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후계자가 되기를 사양했으나 끝내 두 사람 모두 나라 떠났다. 그러면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 토멸하여 주왕제를 세우자 두 사람 무왕행위가 인위에 위비되는 것이라고 해서며 주나라의 곡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서우양산 즉 수양산에 들어가 몸을 숨기고 고사를 캐어 먹고 살다가 굶어 죽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사람들은 지조절개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로 인해 육아에서는 준영아 육아가 뭐야? 육아요? 사탕? 아니 육아. 육아 사탕이 뭐지? 네, 여기 사탕에 먹는 거. 유교 유교. 유교라고. 육아라고 하시잖아요. 아 읽을 땐 육아라도 육아 되잖아 여기서. 왜 이래 육아 나왔잖아. 탱글탱글 캔디 같은 인간아. 캔디 같이 생겼네. 그 뒤에 있는 애도 캔디 같이 생겼네. 그치? 아까 교무실 가니까 조교냐고 오인 받았어. 네. 조교. 아. 그 친구 네 친구. 너도 가면 똑같은 얘기 들을 거야. 당신 때문에. 아니. 그치? 덩치가 대학생이야? 근데 덩치가 대학생 같은 건 뭐야 또? 그럼 나는 덩치가 50대? 그냥 이상하다. 자, 육아에서는 이들이 두임금을 섬기지 않고 절개 지킨 선비의 대표로 숭상되었고 게다가 이들이 몸을 숨긴 곳이 수양사는 점이 조카 단종폐하고 왕이 오른 휴양대군을 떠올리게 했다. 그래서 중위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사 내용 자체가 직접적으로 안 나와도 중위법과 연결된 거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의미는 산의 의미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수양대군의 의미가 있는 거고 이제를 한탄하는 거는 그만큼 성상문이 내가 훨씬 더 지조절개가 강하다를 좀 더 부각시키고자 하는 거지 두 사람에 대한 진짜 비판을 하고자 이 시를 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상문의 시에서는
지조, 절개, 충 이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유교적이지. 왜냐면 유교의 덕목은 충, 효, 열 이런 것들이니까. 준영아 상강오륜 다 얘기해봐. 할 수 있어? 어떤 상강오륜 뭐 얘기할 수 있어? 수요일까지 준비해봐. 다 찾아와. 그냥 오륜의 덕목이 뭔지.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임금과 신하의 관계, 그다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다음 부부간의 관계, 그다음 형제간의 관계, 어른과 아이 관계, 그 장유유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도 유교적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보세요. 그 37쪽에 36쪽에 13번 문제 넘어가세요. 13번은 적절한 걸 찾는 건데 어? 13번 이거 적절한 걸 찾으면 답이 안 나오는데? 1번 비유, 2번 시각, 3번 시각 공간. 어? 아, 아니구나 이거. 그 라까지를 볼 때가 평시조고 맨 마지막 마가 사서시조니까 5번처럼 3장6구의 정형시로 4원부율교를 기본하고 있다는 라까지인 거고, 마지막 마는 3장은 맞아요. 근데 6구가 안 맞고 4원보도 완전히 안 맞는 건 아니죠. 일부는 맞아요. 근데 전체가 안 맞다는 거고, 하지만 또 하나 보이는 특징은 맨 마지막 종장의 초수를 고정한 것도 시류의 특징을 보이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정도를 빼놓고 보통 초제나 중제나 마지막 종장 중에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가 기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의 파괴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 뭐 딱히 볼만한 거는 그 37쪽에 20분 넘어가세요. 창은 여기서 자기의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건데, 1번에 보면 노래를 만든 사람 시름도 참 많았겠구나. 왜냐면 고전에서 하다는 많다로 해석하죠. 그래서 시름도 하였구나. 그럼 이상하잖아 해석이. 일러다 못 일러 불러서 혹시 노래 부르면서 시름을 풀었던가? 진실로 풀릴 것이면 나도 노래 부르겠노라. 그럼 노래하고 창은 둘 다 시름을 풀 수 있는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죠. 2번까지만 볼게요. 이거 방 안에 켜있는 촛불 누가 이별했는데 겉으로 눈물 흘리고 속이 탄 줄 모르는가? 저 촛불 나와 같아서 속이 탄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성남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사유시인 쓴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단종에 대한 마음, 혹시나 나올 수도 있으니까 2번까지는 기억하라는 얘기고,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거 없고. 그 21번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 1번에 골개라는 말은 해악과 똑같은 말이에요. 골개, 해악 똑같은 말이고 풍자는 좀 다른 말이죠. 그래서 뭐 골개미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해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뭐 0.1% 정도일 것 같아요. 느낌상. 설명을 안 해놓고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예. 복지고는 그럴 일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1년 정도 시험을 가지고 쭉 시험을 보면 학교 설명이 없거나 프린트에 설명하지 않는 거는 굳이 의도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한 단어나 한자성어 나올 확률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낮아요. 자, 그 다음에 풀로 넘어가세요. 풀은 또 기억할 게 있는 게 무조건 민중이고 무조건 저항이고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관점에 따라서 얘가 만약에 그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집어넣으면, 즉 시대를 갖고 집어넣으면 저항시고, 그 다음 동풍은 부정적인 거고, 풀은 민중이고 수동적이었다 능동성을 가진 애들이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시대를 배제하고 들어가면 동풍이 부정이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동풍이 부정이 안 된다면 풀도 뭐가 안 돼? 실현을 당하는 애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굳이 시대를 가미하지 않으면 민중이라는 개념도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학술 활동에서 그거를 언급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문제라면 보기 꼭 제대로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22번 같은 문제야 대놓고 이게 4.19 혁명 이런 얘기가 나와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는 거지만, 그런 설명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 나올 때는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22번에 5번 같은 경우에 보면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그럼 풀의 현재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지속되는 부정적 상황이란 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실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근데 얘가 적극적인 대응 자체를 하고 있다고 해도 맨 마지막에 어때요? 여전히 현실은 부정적이잖아요. 맨 마지막을 만약에 시대에 맞추면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로 끝났으니까 시대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고 얘는 계속 실현 당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실현되고 있거나 아니면 시대가 뭔가 좋아질 수 있는 뉘앙스가 있거나 이런 거는 이 시하고 안 맞죠. 기본적으로 풀이 원래는 진짜 어려운 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뭐 내신 같은 데 배울 때에서 좀 하나로 그냥 치중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원래 한강 씨도 시인이었잖아요. 그러다 소설 쓴 거고, 원래 시인으로 처음에 등단하고 그 다음 소설 쓴 거예요. 중요한 건 저는 그분의 글을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소설은 시야 뭐 나중에 찾았는데, 그러니까 노벨문학 받기 전까지 나 누구지도 몰랐어. 한강이 왜? 우리나라 한강 사람도 아닌데 나 무슨 사람을 좀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와서 뭐야? 그 정도는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 나랑 나이가 똑같은데 내가 설마 이 사람이 나중에 소설 쓰겠지 하고 이 사람을 내가 대학교 때 같은 대학생인데 무슨 같은 대학도 안 다니고 있는 사람을 등단도 안 했는데 찾아가서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니네 친구 중에 여기서 누가 국회의원 된다고 해서 네가 국회의원 내 쌍이 지금도 보여고 니네가 미리 뭐 비서관 해야겠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격이 있으면 알 수 있지만. 국회의원 언제 될 거야? 국회의원 놀이를 하세요. 자, 아침부터 내가 국회의원이야. 그러고 놀리면 되잖아요. 그럼 기억력 그거예요. 개헌령을 막아봐. 기억력 누가 내려? 너 기억력 아니지, 국회에서 퇴장해봐. 재밌겠네. 이런 거 있는 거지. 어차피 탄핵 안 될 줄 알았어. 너 빨강이야 파랑이야? 녹색이라 그래. 검정이야 검정. 네이클로버 그래, 네이클로버. 녹색당 있지 않아요? 다 있어요. 녹색도 있고. 검정은 없는데요? 검정은 칙칙해서 정당에서 안 쓸 것 같아요. 검정당. 뭔가 검은 뭐 흉내 막 이런 게 있을 것 같잖아. 전 검은당입니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 시험에는 아마 의인법은 어떤 이유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의인법을 갖고 있는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뭐 선지를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내던 아니면 뭐 다른 걸 갖고 내던 아니면 뭐 여기에 의인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던 직접적으로 어쨌든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각 부분에서 백고하고 이 두 개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 40쪽의 27번 문제 한번 보세요. 27번을 보면 이건 이제 전체에서 그냥 절대적인 관점이나 이런 식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꼭 26번처럼 나올 확률은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면 문제가 되게 노멀해지고 이런 문제 26번 같은 문제가 저도 지금 중간중간에 집어넣고 뒤에 2차 교재 그러니까 뒤에 2차 들어가는 3차 들어가는 거기도 있지만 이게 기출문제 제일 많아요. 왜냐면 해당 교과서에서는 두 가지를 그렇게 다 적용하고 보지만 풀이 나와 있는 또 다른 교과서에서는 그냥 민중한테 맞춰서만 설명하는 교과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많아요. 기본적으로. 27번에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 풀이 바람의 대립적 이미지 통해 시장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쨌든 누구 하나는 눕게 되고 얘 때문에 누구 하나는 그렇지 않게 되는 거니까 대립은 할 수 있죠. 그 다음 창작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민초의 상징이다. 민초는 뭔데? 민중. 이런 거잖아. 그거 민트 초코라고 있는데. 민트 초코의 상징. 풀은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어? 어? 왜? 풀은 그냥 풀맛 나니까요. 드셔보셨어요? 민트 초코는 치약맛 나던데요? 그게 무슨 맛으로 먹어? 난 버블도 못 먹겠던데 우리 딸은 버블 뭐 혼자 하고 이상해. 왜? 그 버블 뭐 티 들어갖고 나는 이거 뭐 자꾸 뭐 걸려갖고 이게 뭐야 이랬는데 애들은 잘 먹더라고. 뭐가 여기가 두꺼운가? 슈퍼 먹는 거.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나 이게 걸리니까 먹을 때 불편하더라고. 아 진짜 이렇게 넘기시. 아니 아니, 그냥 꿀떡이렇게 넘기시는 이거 어떻게 당했어? 그러니까 기도 막. 그리고 내가 그런 것도 서브웨이도 진짜 먹기 힘든 게 이게 먹어야지. 먹다 보면 한 입만 먹어도 막 다 퍼져갖고 막 다 튀어나오던데 애들은 어떻게 잘 먹지 그거?
신기해. 어머니 좀 힘들고. 그래서 나는 거기 뭐야 맥도날드 가도 맨날 불고기 버거밖에 안 먹어요. 그거 한 입에 먹어도 안 튀어나오거든. 근데 빅맥 시켰더니 다 튀어나오고 이래갖고 먹기 너무 편한 거야. 내가 진짜 좀 많이 불편하긴 해. 그걸 한 입에 먹는 사람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신기해. 우리 딸도 다 튀어나오거든. 자 3번에 보면 풀은 점차 적극적으로 변화한 건 맞죠? 하지만 맨 마지막에 얘가 눕는다고 해서 좌절하고 만다라고 했는데 풀뿔까지 눕는 게 맨 마지막 자체가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눕는 부분은 맨 마지막에 날이 흐린 상태에서 잠깐 누움을 당한 거지 완전히 좌절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면 중간에 능동성을 가져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좌절로 끝나라고 본다는 거는 무리가 있죠. 왜냐면 얘가 눕는다는 거는 분명히 뭐 할 거야? 다 누웠으니까 풀뻔이가 누워보면 맨 마지막까지 누우는 게 끝난 거잖아. 그러면 이제 뭐밖에 없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가 있는데 여기까지 다 내려왔다는 거잖아. 그러면 풀뿌리가 누웠다는 건 이제 이렇게 올라올 시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는 이런 거를 가미하지 않아도. 화무 11홍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우리. 안 들어보셨나요? 화무 11홍. 말 그대로 열을 붉은 곳 없다. 그냥 직역하면 그런 건데 말 그대로 열흘 정도 붉으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 다음에 다시 또 뭐 할 거야? 소생할 시간도 돌아온다. 이런 얘기죠. 달이 그렇잖아요. 보름달과 초생달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실제로. 걔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가 누우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도 곧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자, 나머지 거는 질문할 거 있으면 해주세요. 같은 문제 이거. 자, 5번. 시인은 억압 갈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현실을 끝까지 이겨내고 극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A를 보면 눕는다? 근데 일부러 일어나게끔 만들죠. 그러니까 C가 만약에 첫 번째 연에서 끝나거나 두 번째에서 리을 자체가 나오고 그 다음 주까지 나오면 좌절로 끝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눕는 과정 안에서 끝나니까 앞으로도 계속 누워질 거잖아요. 근데 바람보다 늦게 넣어도 바람보다 먼저 나오고 바람보다 늦게 넣어도 바람 먼저 넣는다. 그러니까 능동성을 가진 상태로 시를 끝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그리고 풀풀까지가 눕게 됐다는 거는 이제 일하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마지막 결론에서 언젠가는 분명히 극복할 거라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 선지는 맞았다고 봐야 돼요. 걔는. 하지만 뭐는 안 바뀌어. 이 시에서. 시대 현실은 안 바뀐다는 거죠. 만약에 시대를 갖다 집어넣으면 민중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시대가 져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독재나 억압은 걔네 나름대로 힘이 있는 거고 민중은 민중대로 힘이 있는 거니까 여전히 투쟁해야죠. 다음 주도 하고 그 다음 주도 하고 내려올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건 그냥 끝을 바로 가. 야 지금 기자들 신났어 아주 그냥 24시간 내내 라이브 방송하고 지금 신났다고. 이렇게까지 뉴스가 24시간 내내 라이브 방송 막 유튜브까지 하고 다 하는 거 지금 얼마만이야 이게. 피양 이후에 처음이란 말이야. 피양 굳이 이름 얘기하기. 피양 맞잖아. 아줌마는 아니에요. 변화하지 않았으니까. 처녀씨, 아가씨 뭐 이런 표현이 맞겠죠. 피아가씨. 피아는 맞죠. 지금은 와이군. 그죠? 일명 민두강이라고 하죠. 근데 민두강 진짜 잘 어울리는데? 전두광보다 민두강이 뭔가 좀 더 있어 보이는데? 아니 근데 대학 다닐 때 모의 재판할 때 전두환한테 징역 무기징역 줬던데. 28번이요. 18번. 28번. 근데 재밌는 거 몰라? 원래 그 윤두광 씨는 파란당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원래 파란당이었어. 근데 파란당과 싸우고 빨간당으로 이적하고 잘 된 거잖아요. 잘 대통령까지 됐으면 잘 된 거죠. 그러면 뭐가 더 잘 돼야 돼? 야 집안에서 만약 대통령 나봐. 그럼 니네 막 아이고 이런 슬픈 일이 뭐 그럴 거야? 그럼 나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 어쨌든 역사에는 남잖아요. 그게 뭐 잘못됐던 잘 됐던은 나중 평가고
이 평가도 잘 됐다 못 됐다는 지금 할 게 아니라 좀 더 지나봐야 돼요. 일단 교과서에 윤석열 한 페이지 들어가. 그러니까 들어가. 교과서에 안 들어갈 수 없지. 무조건 들어갈 사람이야. 이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갈 뿐이야. 이거 비상기업 누구냐고. 됐어. 아 맞아. 12월 3일에 45년 만에 비상기업 6시간 만에 종료. 이전에 아무도 안 나올 건데 뭐 1, 2, 3, 4, 5를 N군, 뭐 P양, 오 대박. M군 다 안 나올 건데 나올 거라고. 오늘 11월 3일에 애들 1 곱하기 2 6살이야. 곱하기 3 하면 6이네 뭐. 여기 애들 11월 3일에 자, 28번에 보면 적자지 않은 건데 그거 보기 나오죠. 풀에서 바람과 싸움은 이 세상에 있는 연약한 민중과 굳센 생명력과 그것을 누르고 괴롭히는 세력의 싸움이다 라고 나와주는데 1번 상징적인 시험 풀과 바람 자체가 이미 민중이나 또는 억압한 세력이라고 한다면 상징적이죠. 의적인 게 뭔데? 돌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왜냐면 시라는 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니까요. 소설도 우의적이다 이런 거 보통 맞아요. 이번에 보면 현실의 고통 속에 민중의 생명이 유지될 거라는 화자의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 이건 2.1번 5번 선생하고 같은 얘기죠. 3번 자신의 주체적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민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다 맞는 말이지만 구체적이진 않잖아요. 왜냐면 이거 풀 자체를 가지고 민중을 비교했으면 민중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1번 선지처럼 상징적이거나 함축적이거나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3번 선지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민중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비유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함축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바꿔줘야죠. 왜냐면 대놓고 민중이라고 시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풀로 바꿨다면 풀 자체가 민중을 비유한다면 비유적으로 형성한다 이렇게 바꿔줘야죠. 그래 정답이 3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민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빼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단어 때문에 정답이 나온 거고 4번 웃는다, 눕는다 등에서 단정적인 예언적인 어조를 통해서 적혀낸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건 단정적인 거 맞죠? 그 다음 풀에 대한 예찬 절차를 취하고 있고 화자가 바라는 세계에 대한 열망과 의지는 뭔데? 얘네들 자체가 일어나는 세상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시대를 갖다 집어넣으면 자, 그 다음 또 29번에 5번이. 자, 29번에 5번 자에서는 억압하는 대상이 드러나지만 나에서는 대상을 억압하는 존재가 드러나요. 나에서도 나에서 드러나는 애는 누구야? 세부치. 세부치 가라고 하고 껍데기 가라고 하잖아. 그럼 껍데기하고 세부치를 가라고 한다는 건 얘네가 나를 괴롭힌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대상 억압하는 존재죠. 그러면 반대로 좋은 존재도 있어요. 이 시안에. 왜냐면 이거는 서술어로 생각하면 샤월도 알맹이를 남아라. 그 다음 두 번째 연의 동학년의 곰나루의 아우성만 살아라. 동학년 곰나루. 동학농민운동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살아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들은 긍정적이죠. 그리고 가라는 건 부정적이니까 이 시는 긍정과 부정을 서술 통해서 명확하게 명사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껍데기는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니죠. 맨 마지막에 끝가슴도 그러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한라하고 백두 왜 얘기했겠어? 우리나라 전체를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 이게 대유법의 기본이에요. 설마 한라하고 백두만 한그룹 남고 사막스탄, 뭐 두만강 이런 건 다 한그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그냥 거예요. 수원은 뭐가 맛있나? 우리 맛있나? 그렇구나. 너 수원 사람 아니야? 수원 사람이. 뭐 몰라. 나는 수원 안 사니까 물어본 거지. 아, 전 집이 수원이 아니잖아요. 수원은 직장만 수원이고 수원역은 맨날 지나지만 수원역이 연예인 오던데? 조만간? 누구요? 니네 잘 모르는 연예인인데 뭐 요새는 유튜버로만 활동하는데 뭐 이상훈 개그맨이라고 뭐 하냐면 프라모델 같은 거 막 자기 집에 있는 거 자랑하고 그런 거 찾아다니면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개콘 나와갖고 뭐 나왔던 분인데 뭐 그 사람 갖고 있는 게 많은가 봐. 프라모델이 그거 뭐 전시한다고 12월 16일인가? 떡하니 애견 백화점 앞에 포터 크게 하나 붙어있던데 지금? 그래 와 신기하다. 유튜버가 백화점에 출연한다? 그러고 말하는데
근데 요새 유튜버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는. 저 쇼박스 요새 좀 자주 보는데 조회수가 막 500만, 뭐 1000만 막. 어휴 막 떼돈 들어가겠네. 한 번 딱 찍자마자 바로 이렇게 긁어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인데. 조회수 정말 많은 거는 1000만 나오더라고 거의. 그러니까 다 이 공부 이거 다 쓸데 없어. 빨리 유튜버 찍어야 돼. 뭔가 기획하고 자극적인 거. 캡사이신 한 번 이렇게 막 때려 박는 거. 막 이런 거 한번 해주면 되지 않을까? 삽으로 막 그 먹는 거. 게임 유튜버가 이거. 삽 들어가고 이렇게 먹고 막 이러면 조회수는 올라가겠지만 내 몸은 갈 수는 있겠죠. 한번 떼본 거 확실하게 가는 거죠. 아니 뭐 이런 거 절벽에서 우리 아빠 차 떨어뜨리면서 그 차가 어떻게 되는지 쳐다보고 뭐 이런 거. 조회수는 나올 수 있잖아. 조회수는. 그건 사이코인데? 조회수 안 나면 어떡하지? 그건 이제 마이너스. 아빠들이 아닌 거지.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너무 당연해서. 아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보면 외국에. 물론 그건 자기 차겠죠. 돈이 많은 거겠고. 그 뭐. 남의 차는 더 문제. 그러니까 그 정말 비싼 거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 구매하는 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미국에서 뭐 한 10대 안에 유튜버 들어간 사람이니까 돈 많이 벌겠죠. 그렇게 번 걸로 또 그렇게 찍는 거예요. 걔네들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그렇게 벌려면 많이 소비하고 하는 거죠. 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뭘 하려면 돈을 제대로 벌고 뭐 하려면 뭔가 독보적인 게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애매하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처럼 애매하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한 직장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죠? 그치. 한때 또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뭐 선글라스 끼거나 모자 쓰거나 그래서 연예인 욕하는 애들 편집해서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잘 안 나오잖아요. 다들 그거 뭐 다 걸리고 막 밑에 뭐 걸리고 이래갖고 지금 다 안 나오잖아요. 저 아이프도 처음에 카레카레 보면서 와 이 사람 진짜 의협심 강하다 이랬는데 이러고 1년 뒤에 이 사람 철컹철컹 이렇게 됐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원래 남 등쳐먹고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있으면 얘기하세요. 31번이요. 31번. 31번은 보게 되면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건데 1번의 기억 자체를 보면 풀이 눕는다. 근데 여기서 얘가 나약하다는 맞을 수 있어도 문제가 하나 있죠. 실현을 얘가 회피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좀 안 맞잖아요 지금. 그죠? 그 뒤에는 있지. 그러니까 앞에도 봐야죠. 얘가 실현을 회피하면은 능동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안 되죠 아예. 그죠? 자, 그 다음 또 있나요? 자, 42번에 모더니즘 이런 거 나오니까 준혁이 혹시 그 모더니즘 시의 특징은 뭘까요? 라고 하면 대답할 수 있나요? 저번에 여기 주는 거 같은데. 얘기했어요. 기억나는 거 있나요? 잠시만요. 보통 모더니즘 시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지, 뭐 감각 이런 걸 좀 잘 드러내요. 통상적으로. 아니면 도시화 뭐 이런 거 드러내고. 이것도 보면 감각적인 거 조금 잘 얘기하는 것도 있죠. 물론 모더니티 이런 얘기 안 나올 겁니다 처음에. 모의고사도 안 나와요 요새는. 이게 요새는 모의고사 어디 나오냐면 철학 얘기 나올 때 나오거나 예술 얘기 나올 때 나오거나 건축 얘기 나올 때 나오지 직접적으로 문학에는 이제 안 나와요 이거. 이런 것들. 설마 뭐 419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자, 43쪽에 35번 문제를 봐보세요. 35번은 이미지에 근거한 거라고 보기 어려운 거 그냥 내용 파악 문제예요 이것도. 1번 살아가다가 절벽에 서 있는 느낌이 있는 날도 있겠지만 그럼 이런 날이 부정현실을 가진 날이죠. 절망하지 않고 폭포처럼 끊임없이 등염없이 나가고 싶다. 실제로 이 폭포라는 시에서 폭포는 두 번째 연에 보면 되게 중요한 얘기 나오죠. 고매한 정신처럼 떨어진 애죠. 그럼 고고함을 갖고 있는 애니까 의지를 갖고 있는 애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고고함이라는 게 그냥 높은 인격과 성품을 얘기하는 거니까 창기파란 게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계절과 밤낮 없이 한시도 쉬다는 폭포 이렇게 부정하고 변함없이 나아가겠다. 그쵸? 이거 의지를 갖겠다니까 이것까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3번에 보면 풀이 외부 세계와 내면의 중간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처럼 나도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근데 풀이라는 시에는 소통해가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강인하다는 뭐 능동과 연결시켜서 맞을 수도 있어도 소통이란 말은 안 어울리죠.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나온 거고. 네 번째
내 인생에도 풀처럼 바짝 엎드는 흐린 날이 있겠지만 기억해야지.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그러면 결국은 민중을 떠나서라도 풀처럼 실현이 있겠지만 풀이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5번 선생님 굳이 안 볼게요. 이건 안 봐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36번 넘어가 보세요. 36번에 보면 시어 문장 반복은 당연히 운율감을 줍니다. 그리고 시강이 전개되면서 능동적으로 변하죠. 3번은 의인법을 풀어놓은 거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나간 선지 하나 정도로. 그 다음 5번도 동풍하고 어쨌든 얘는 대조적 관계가 되죠. 근데 주제가 가진 일반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주된 소재는 풀인데 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미지가 능동이나 수동이나 이런 건가요? 아무 관계도 없죠. 그건 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풀이라는 속성과,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고 풀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그리고 대립된 시어나 대꾸를 활용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전체 풀네임을 때려주면. 그죠? 30번은 너무 우울한 얘기네요. 인간 소외 그러네요. 자유주의 염원해요. 자유평등 억압 당하네요. 사회적 불평등 있네요. 문제적 얼굴 다 내일인데? 우울하고. 하지만 왜 정답이 3번일까요? 풀은 자유와 평등을 억압하는 자가 아니라 억압받는 자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동풍이라고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잘 보라는 얘기예요. 앞에만 보고 하면 자유평등 이럴 수 있잖아요. 어차피 저번 시험 봐도 느끼겠지만 보조사 잘 봐야 돼요. 보조사. 자, 운영전. 운영전부터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일단 시험권이 나머지 건인데 다 풀어오세요. 토요일까지. 토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어차피 중간중간에 빠져야 다 이거 뒤에 남은 것 중에 절반이 빠져요. 지금 시험범위에서. 근데 실제로 얼마 안 많아요. 제가 볼 때 예상 시간 3시간에서 4시간이 다 풉니다. 이거 하루에만 몰빵하지 않으면 다 풀 수 있어요. 진심.